네,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한 핵무기가 어떻게 세계에 확산됐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상과 크게 틀리지 않게 중국과 러시아, 조선을 제외하면 모든 핵무기의 확산은 미국이 묵인한 겁니다. 결국 미국의 위협으로 중국, 소련,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혹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묵인했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 확산은 결국 미국의 책임이 있겠죠. 핵 확산의 공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어느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무기 확산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핵무기를 개발한 직후에 이러한 핵무기를 유엔에서 공동 관리하자. 더 이상 이제 딴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유엔에서 공동 관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바르크루안.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죠. 소련은 이것을 자신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려는 걸 생각해서 이러한 계획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소련이 그 핵무기를 개발한 과정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먼저 2차 대전 그 끝나기 직전에 트루만은 스탈린을 만나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무기를 우리는 방금 실험에 성공했어. 그러니까 스탈린이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이미 스탈린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결국 소련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미국의 과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들은 독일 나치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독일 나치에 탄압받은 독일 공산당 출신들의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또 이 밖에도 여러 명이 그 미국과 영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이 이 소련의 핵무기 기술을 넘겨줬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저렇게 엄청난 무력을 가진 무기를 한 나라, 이를테면 미국이 독점하면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바로 나치가 되는 거죠. 나치.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한 나라가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양심적인 이유로 소련의 핵기술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냐면요.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더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그죠? 국경 근처에까지 핵무기 수십 발을 투하하자고 그런 거를 검토를 했었죠.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았죠. 두 번째는 소련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았죠. 소련의 핵공격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왜 그랬다 그랬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자신을 소련의 핵무기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런던이나 파리에 소련이 핵무기로 공격을 하면 나토의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련이 뉴욕이나 워싱턴에 핵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을 포기하면서 파리나 런던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당연히 미국은 알면서 모르는 척
했죠. 이처럼 강대국 5개의 나라네요. 미국, 영국, 지금 그 저거랑 똑같죠? 유엔 안보리랑 똑같네요.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을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했군. 자기들이 핵무기를 독점하고자 핵확산 방지 조약 NPT를 1968년에 만들었습니다. 요 과정 NPT가 왜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제3세계를 막았는데, 자, 어떻게 핵무기가 개발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했죠. 2차례나 했습니다. 2차례. 군사적 굴욕을 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깨졌고요. 서방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대 국가인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인도도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핵실험에는 성공했는데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데 비공식적으로도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들어서 인도와 핵 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으면서 인도의 핵무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도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시 묵인해서 그 이유는 인도를 핵무기로 무장시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아시겠지만 북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고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 나라들은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면 엄청난 제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은 간단해요. 인도가 핵무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개발을 했을 겁니다. 미국은 자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진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이슬람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이슬람도 핵무기를 가지면 이스라엘이 위험해지고 전체 이슬람 국가들이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한테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토 대통령은 심지어 군부 쿠데타에서 실각이 되고 교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다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 파키스탄의 군부는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지면서 파키스탄에게 기회가 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미국의 동맹이 되는 대가로 미국의 무기를 얻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섭니다. 미 의회에서 이를 문제 삼았지만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핵심적인 게 이제 소련의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서 미국은 파키스탄에 아프가니스탄 반군을 지원하는 기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죠. 바로 이 시절에 첫 번째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요. 레이건 시절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파키스탄도 실질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핵 무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아주 더 이제 음모적입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이렇게 3자가 이제 모여서 밀당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자,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명분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직접 하기 뭐하니까 이스라엘 보고 니들이 먼저 침공을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거기에 그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다. 그 대가로 원자 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이 진행됐죠. 이스라엘이 침공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안전, 수에즈 운하의 안전을 명목으로 수에즈 운하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영국과 프랑스, 특히 프랑스의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서 핵실험 없이 그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키신저 시절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합리화시키고 묵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핵 보유에 대해서 대외에 공포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겠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최소 200에서 3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도 역시 아주 드라마틱을 합니다. 자, 남아공은 백인 정권 시절에 강력한 인종 분리 정치로 주변에 고립됐었죠. 그리고 서방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고 반공 정책, 그 당시에 냉전식의 반공 정책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이 소련이라든가 친소 국가로부터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친소 국가에 대해서 고립돼 있고 한편으로는 서방으로부터 일부 고립돼 있죠. 국내는 다수의 흑인들이 무장전이 빈번하고 결국은 안보적 이유에서 그 핵무기 이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뒤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도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수소폭탄과 중성자탄의 개발을 본격화하는데 영토가 좁은 이스라엘이 자국에서 이러한 실험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실험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남아공과 비밀 협상을 해서 이 두 나라는 수교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남아공의 영토를 핵실험장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남아공에게 핵 기술을 전수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미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었고 남아공이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이 더욱 반발하여 미국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공동으로 이걸 무력으로 공습해서 저지하자 하지만 미국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결국 이러한 중성자탄 실험 성공까지도 다 위성으로 다 알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남아공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남아공은 왜 그 핵무기를 폐기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남아공의 권력이 백인 정부에서 흑인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핵미사일, 그죠? 핵무기를 흑인 정부가 갖게 되겠죠? 백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흑인에게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남아공과 남아공 밖의 백인들의 지배 세력이 합의하에 서방의 조언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한 거죠. 흑인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폐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